B에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 분포가 있다, 이런 것도 솔직히 점수에 들어간다는 거죠. 포털에서 그냥 베껴 쓰시잖아요. 교수들이 다 알아요. 애들 좀 성적 줘야 돼가지고 성적 할 게 많아. 지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교에 모든 시험이 오늘 다 끝났고요. 이 성적을 입력하는 적시 기간이 있어요. 네. 다음 주까지는 시험에 대한 학점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교부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학점을 어떻게 내느냐,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저도 학생의 시절이 있었고, 네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고,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선 출석이죠. 출석이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만 A 학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건 기본적인 거고. 그리고 요새 모든 학교들이 다 상대 평가를 해요. 이제 절대 평가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, 제가 교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대 평가였고요. 이건 뭐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교육부에 제출했을 때 A 등급, B 등급, C 이하 등급에 대한 비율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정확한 퍼센트데이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네.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으로는 다 열심히 하고 출석 잘하는 친구들은 A나 A를 주고 싶죠.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, 또 그러다 보면 또 변별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. 그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대한 또 평가, 그 다음에 보람, 이런 것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성적 산출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전산 등록으로 해서 이제 제도화 되어 있고요. 이거를 이제 제가 클라우드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조교님들이 이제 다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. 그리고 시험을 낸 다음에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었을 때 바꿔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아마 저도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출석 여부라든지,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를 본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흡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,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일 이제 교수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 A에서 B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. A에서 B 구간. 둘 다 되게 열심히 했고 필기도 거의 뭐 되게 잘 봤는데, 어떤 친구들은 A를 받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B를 받느냐,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염려가 되죠. 그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아주 A뿔처럼 진짜 거의 아까 전에 한 친구는 거의 논문을 쓰듯이 너무 제대로 써가지고 와 대단하다,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이제 넘사벽인 친구들은 뭐 쉽죠. 근데 진짜 몇 명 안 돼요, 그런 친구들. 근데 B뿔하고 A 사이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뭐 교생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나갔을 때 아이들 성적을 주게 되면은 그때서야 느끼실 거예요. 다 노력했는데 노력의 깊이와 또 양과 이런 게 다르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그런 애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약 한 10에서 15%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런 애들은 쉬운데 15%에서 한 30%, 요 아이들을 채점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. 네. 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라고도 그걸 또 평가하겠어요, 솔직히.
저도 뭐 그런 걸 평가를 내릴 만큼의 어떤 힘은 없다고 생각해요. 네, 근데 제가 맡은 일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나눠야 되는 어려움이 되게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해요. 네. 진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. 넌 학교 다닐 때 학점 몇이었냐? 응. 이 실장님. 선동열 방어율. 네, 선동열 방어율. 저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. 당신 같은 교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. 네. 딴 쪽으로 세고 있는데요. 결론은 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요. 여기에서 출석도 잘 되고, 그다음에 시험도 어느 정도 봤는데 B에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봐드릴게요. 이 뭐 대충 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시험지를 이렇게 살짝 볼게요. 되게 여백이 많죠. 네. 절대 여백이 많게 쓰면 안 됩니다. 교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오지선다처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뽑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거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보죠. 키워드는 명확하게 쓰되 굉장히 풀어서 꽉꽉 채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얘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거 썼느냐, 이런 것도 솔직히 점수에 들어간다는 거죠. 정답을 같이 맞췄을 때 A라고 하는 애는 딱 키워드만 쓰고 B라고 하는 애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써서 꽉 채웠을 때 정성 점수가 반드시 좀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는 거 나왔다라고 해서 정답은 딱 쓰지 마시고 그 정답에 대한 의미와 근거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서술형이면 최대한 길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성적을 또 잘 받으려면 레포트를 만드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들 뭐 놀고 싶어서 대부분 구글, 다음, 네이버 이런 포털에서 그냥 베껴 쓰시잖아요. 교수들이 다 알아요. 제가 다 알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약에 교수님이 20장이라고 했을지라도 10장이라고 했을지라도 한두 장 좀 오버하시는 게 좋아요. 아까 전에 말했죠? 그 정성을 좀 보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용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하시는 게 되게 좋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레포터 앞에다가 자기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먼저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거 나 가르쳐줘도 되나? 교수님들이 리포터를 볼 때 왜 리포터를 쓰겠어요? 단지 그냥 조사해보고 알아보라고 아니거든요. 공부해보라는 거거든요. 얘가 레포트를 쓰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애는 뭐요? 이미 자기가 조사를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거죠. 아마 다음 학기서부터는 레포트를 쓸 때 앞에다 궁금증을 쓸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는 학생들이 되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선행해서 알으라고 하는 거죠. 예. 근데 학생 때는 잘 그게 안 되잖아요.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. 근데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나 자세들을 되게 많이 본다. 네. 이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. 학교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따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걸 이제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또 가장 수치적인 게 가장 서로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한 학기 동안 학생 여러분들 되게 고생하셨고요. 네. 여러분들이 미워서 학점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네.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다 주고 싶은데 네. 이런 성적평가 기준에 분포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. 다음 학기 때 또 봐요. 안녕. 생각해보니까 기분 더럽네. 야, 니네가 뭔데 날 평가해? 네가 뭔데 날 평가해? 네가 나 평가할 수 있어? 아니야. 너네들이 날 평가할 수도 있지. 그럼 우린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관계잖아. 하지만 나는 널 너무 사랑했다는 점. 너네들은 상대 평가가 없다는 점. 얘들아, 그 선생님 강의 평가서에 높은 점수를 주길 바란다. 너네들도 요즘에 강의 평가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
황봉남 교수님이 제일 좋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.